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여행이었던 지중해 7박 8일 일정의 후기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후기는 크게 네 파트로 구성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여행을 추천하는 이유인 장점, 두 번째가 단점이고, 세 번째는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따로 추천을 해드리는 점,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은 날씨. 이거는 진짜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지중해 여행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때가 9월 말이었는데도 낮에는 정말 한국의 한여름처럼 느껴질 정도로 정말 더웠고, 저녁에는 좀 선선해져요. 9월 달이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뭐 저녁까지 물놀이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저녁 정도에는 뭐 선선해지면 딱 시원하게 알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9월 달이 사실 여행 가기가 좋은 달은 아니에요. 9월 달이 가격이 싸지는 이유가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휴가 끝나고 이제 일해야지. 그런데 이제 9월 달에는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잘 이용해가지고 가면은 괜찮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유럽 사람들도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린다는 말은 그만큼 가격도 비싸지고 예약하기도 힘들고, 7월,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피해서 5월 달, 6월 달이나 아니면 9월 달, 10월 달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연말에는 여기도 굉장히 비싸지는 이유가 유럽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 연휴를 이용을 해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또 비싸집니다. 이 점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처럼 가끔씩 비 오는 날도 있긴 있어요. 없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온화한 날씨가 지중해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옷차림이 가벼워지면 짐이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곳이 바로 카리브해와 지중해죠. 그 이유는 이곳들이 크루즈 리포지셔닝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중 날씨가 굉장히 온화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따로 크루즈가 이동을 안 합니다. 포지셔닝을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북유럽이나 알래스카 같이 시즌별로 옮겨야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비싸지는데, 지중해나 카리브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그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예약을 했고 상당히 늦은 거예요. 저 혼자 예약을 하다 보니까 2인 객실 요금을 내야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비싸진 감이 있긴 있는데, 쪽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 프로모션 상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 잘 예약해서 가시면 굉장히 저렴하게 갔다 오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점이, 지중해 여행을 하실 때 꼭 들려야 하는 곳이 바로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물가가 너무 비싸요. 특히 외식 물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싼데, 교통비도 마찬가지고요.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간다고 하면 교통비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식비에서 진짜 많은 비용이 절감이 되거든요.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식사가 모두 무료잖아요. 이 점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것 같아요. 물론 사와가지고 해먹을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뭐 호텔비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가서 뭐 도미토리라든가 아니면은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 잡는 게 훨씬 더 싼 거는 맞아요. 호텔을 이용하는 것 대비해가지고는 가격이 굉장히 싸다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을 따져봤을 때 크루즈 여행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입니다. 지중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 섬들이 있잖아요. 이곳을 또 교통수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이용해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추가 비용이 또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크루즈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교통비 측면에서 상당히 전략이 되고요. 물론 크루즈 여행 특성상 오래 머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있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구성이라면은 알차지 않나 싶습니다. 홈쇼핑하는 것 같네. 지중해 여행의 단점이 다 유로를 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물가가 비쌉니다. 환율이 지금 오늘 날짜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네요.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 처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자제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 택시비 생각하고 외국 가셨다가는 정말 크게 바가지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다르게 여러 공공 서비스들이 유료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비싼 기항지 물가가 하나의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언어적인 측면이에요. 아직은 우리나라 인구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전체적인 관광객 비중으로 따져봐도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서비스는 상당히 빈약한 편입니다.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이쪽 국가들은 영어 쓰는데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언어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여행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말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주의하실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지중해 여행도 마찬가지고 유럽 여행을 가시면은 가장 먼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소매치기예요. 저도 사실은 이번 여행 가기 전에 소매치기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러면 주변에서 소매치기 당한 사람들도 있고 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게 배낭이죠. 배낭 같은 경우에는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메고 다니라고 했는데 영상 보시면 거의 대부분 뒤로 메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전에 준비를 좀 해가지고 갔거든요. 바로 이 배낭이 이번 여행에 쓴 배낭인데 이게 어떤 배낭이냐면 도난방지가 배낭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뒤쪽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만 열리게 되어 있어가지고 따로 뒤로 메고 다녀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이쪽에는 아무런 입구도 없거든요. 그리고 뭐 칼 같은 걸로도 잘 이렇게 뜯기지 않고요. 칼로 아마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금방 알아요. 이 배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뭐 3만원대부터 5만원대까지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소매치기를 당하는 게 지갑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배낭 뒤쪽에다가 넣어놓고 다녔고, 핸드폰 같은 경우도 쓸 때는 이런 링 있잖아요. 링 같은 걸로 바지에다 고정을 하고 안 쓸 때는 또 배낭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녀서 소매치기는 안 당했습니다만은 항상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매치기 한번 당하면 그 여행 다 베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 많이 붐비는 데는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소매치기들이 주로 노리는 데가 그런데요. 사람들 많이 붐비고 관광객들이 나가 있을 때 그때를 많이 노리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 여행 가면은 꼭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인종차별이 있냐 없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대놓고 하지 않을 뿐이. 일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크루즈선 내에서도 홍보 같은 거 할 때 저한테는 전단지도 안 나눠주고 그냥 가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대놓고 하는 건 아닌데 조금씩 있긴 있어요. 같이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 저쪽 사람 먼저 해준다던가 이런 거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지금이니까 사실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인지라도 하고 있지,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못하는 일이고, 아직까지는 또 그런 물지각하는 사람들이 꽤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은 무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걸 알면서도 쉽게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부당한 일을 당하셨다면은 그거는 항의를 하셔야겠지만 섣불리 싸우려고 하셨다가는 큰일 나실 수 있기 때문에 감안을 하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관광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기들이 많습니다. 크루즈선 같은 경우도 내리면은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디든 호객행위가 엄청나게 따라다녀요. 웬만하면은 첫 번째에는 따라가지 마세요. 좀 둘러보다가 이게 어느 정도 되겠구나 좀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사기당하기 십상이에요. 특히 동양인들은. 자, 너무 안 좋은 것들만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티 투어 버스예요. 제가 또 시티 투어 버스 많이 하기도 하고 이용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유럽의 대중교통비가 굉장히 비싸요. 일일 패스를 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관광객이기 때문에 관광 스팟들만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 스팟들 위주로 코스가 짜여진 게 시티 투어 버스이기 때문에 크루즈 여행처럼 짧은 기항지 관광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티 투어 버스 가 가장 좋았던 마요르카 영상은 여기 카드로 달아놓을게요. 그날 하루 동안은 무제한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관광 스팟들만 이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언어로 해설 설명을 해줘요. 물론 한국어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처음 가보시는 기항지라면은 역시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에 터미널 앞에서 관광 지도를 나눠줍니다. 거기에 이제 어느 관광지들이 유명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또 한글로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립 어드바이저 같은 어플리케이션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이런 앱들을 잘 이용하시면 여행 코스 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필요한 거는 구글맵. 물론 지도가 있어도 잘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소용이 없으실 수 있는데 길을 잃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지도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꼭 설치를 하시길 추천드리고요.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구글 번역기어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영어랑 스페인어는 약간 되는데 이탈리아어랑 프랑스어는 전혀 못해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의 힘을 굉장히 많이 빌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탈리아는 이게 관광지다 보니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못한다는 거, 번역기의 힘을 좀 빌리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해 7박 8일 여행의 후기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설명드린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좋았던 거는 관광지 인프라였던 것 같아요. 예전부터 관광지로 유명했던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을 위한 인프라가 너무나 잘 돼 있어요. 제가 처음 감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은 우리나라가 좀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한번 외국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 불편한 점들이 조금 있긴 있어요. 이런 점들을 좀 보완한다면 우리나라도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둘이 갔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혼자 갔었어도 굉장히 재미있게 놀고 왔습니다. 크루즈 여행하면 가장 먼저 생각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내년 5월 달에 카리브해 여행을 이제 또 가는데 그쪽 여행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 두 번째 여행인 오세아니아 일주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할 거고요. 영상이 기대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